최근에 기업 환경이 너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배 상황도 최근에 시대대한통운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주 7일째 배송 체제가 구축됐습니다. 이미 라이벌 쿠팡은 7일 연중무휴 당일 배송, 새벽 배송, 2일 배송을 지금 차고 있는데요. 물류 기업의 넘버원 자존심 싸움인 것 같습니다. 시대대한통운, 참고로 시대대한통운의 올해 매출 규모 한 12조 원 중반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사상 처음으로 한 5천억 원 이상 영업이익 목표를 좀 달려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쿠팡의 경우는 이미 24년 2분기에 영업 손실은 나왔지만은 10조 원 이상의 매출 규모로 10조 원 클럽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올해 이대로 가면은 24년 1분기 9.5조 원, 10조 원 이상에서 한 40조 원 이상 매출이 예상되는 이커머스 넘버원 기업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의 포인트는 이 두 기업의 이제 물류, 택배하고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배송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관할 때 이거를 갖다가 풀필멘트라고 그러고요. 참고로 풀필멘트는 1999년에 아마존이 이커머스 물류 센터를 만들 때 붙인 명칭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풀필멘트는요, 주문한 것을 수주 이행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문한 상품, 구매 결제한 상품들이 전진 배치해서 여러분 앞에 빨리 갖다 줄 수 있도록 물류센터에서 출고를 갖다 빨리 하고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배송을 갖다 해서 집 앞 배송 고객 앞에 갖다 주는 게 지금 최고의 생명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두 회사의 차이점을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7일 주 배송. 이미 택배를 했던 야마토 택배, 1970년에 택배 시작했네요. 택배 원조는 물류센터 배송을 갖다가 이미 당일 배송도 진행했지만은 연중무휴 배송을 좀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다른 게 뭐냐면 대한통운이 지금 택배가 거의 직영 택배가 아니라 전국 지점, 또 지점에 연결된 영업소장의 어떤 네트워크의 이제 인프라 구조에서 연결되다 보니까 매주 토요일까지는 영업소장들이 배송하다가 여기에 이제 일요일 날 이제 쉬게 되어 있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대한통운도 마켓시어가 지금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금 매출 규모는 선방하더라도 지금 배송 수량 같은 경우는 좀 정체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4년 최근 정보지만요. 하반기에 이미 대한통운, CJ대한통운은 조직망을 좀 재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문별 영업 조직을 갖다가 통합 조직으로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물류 네트워크가 가장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총 영업본부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부문을 갖다 총괄하다 보니까 첫째는 시대대한통운 입장에서도 거래처의 물량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죠. 택배는 주문을 받아서 딜리버리 하든지 영업을 해서 갖고 오는 지파 영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한통운 입장에서는 B2C, 우리가 온라인이나 이커머스나 이런 기업들한테 거래 물량을 많이 지파해야 되든지 계약 물량을 늘려야지 그만큼 물량이 확대되는 게 큰 포인트고요. 또 이제 시대대한통운이 3PL, 최근에 이제 풀필멘트 센터를 많이 구축하면서 경험도 많이 늘려왔는데, 쿠팡이 하고 있는 아마존의 풀필멘트 센터의 벤치마킹하고 좀 이게 좀 다르지만은, 그래도 풀필멘트 센터하고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워낙 잘했지만은, 이 부분에 융합형 쪽으로 지금 영향을 좀 강화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밀집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미 코로나 2020년부터 22년 상반기 엔데믹이 되는 동안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새벽 배송, 집 앞 배송에 그냥 소비자들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중에서도 한국의 대형마트 유통공룡이 잘했다 못했다 이전에 준비하는 상황에서 고객들은 다 편리한 거,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갖다 주는 음료, 드링크, 휴지 모든 걸 갖다가 그냥 다 주문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새벽 배송, 그 다음에 당일 배송을 하고 있는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한 쿠팡이 좀 유리한 고점을 좀 차지하게 돼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택배 상황에서 이미 대한통운의 경우는 전국의 물류 거점을 많이 갖고 있지만은 CJ 대한통운의 경기도 광주 곤지암 메가허브 터미널, 생명선은 사실 택배는요, 터미널에서 물동량을 갖다가 컨베이어 소트에 빨리 처리하는 거거든요. 일일 180에서 200만 개를 처리하는 이 네트워크에서 물건이 들어와서 나가면서 이걸 갖다가 이제 경쟁력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물류센터 보관형 플러스 보관도 지금 회전율 싸움입니다. 회전율하고 최적화하고 수익률 싸움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이 부분을 대한통운뿐만 아니라 지금 한진, 롯데 관련된 택배, 로젠도 마찬가지겠죠. 우체국도 그렇고 이 기업들이 과거에 느리게 배송하는 시대에서 지금은 점점 빨리 하는 배송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근데 리더 기업의 대한통운이 이미 7일 배송 체제를 구축한다고 하니까 최근에 한진하고 롯데도 비상경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 중에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작년 이 상황보다 올해 상황이 경기가 지금 긴축경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비상경영 들어왔기 때문에 물류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면 거래처, 화주한테 물동량을 받아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통운은 거래처 물량도 늘리고 보관 배송 이 부분에 이제 기업의 가치나 최적화. 또 강점이 해외 물류, 크로스보더 시대에 이제 해외 거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방송 중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직구와 역직구의 영향을 어디까지 강화하냐. 이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냐 하는 부분이 지금 CJ대한통운, 한진, 롯데 지금 글로벌 사업 계속 지금 인프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다른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이제 7일 배송 체제가 들어가면은 물론 이제 전국의 영업 배송하는 영업소장들이 협조하는 하에 이제 아마 빠르면은 25년 1월부터 시작될 겁니다. 보통 평균 우리나라 새해하고 추석에는요, 2주일 전부터 택배가 이제 배송 경쟁 시대에 2주 전부터 비상체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 9월달 지금 진행 중에 있지만은 벌써 비상경영 체제에 지금 일단 추석 대응으로 움직여서 아마 10월부터 트라이 준비하면서 2025년에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쿠팡이 1년 전에 벌써 2023년 3월 29일로 기억하는데 판매자 상품을 로켓크로스를 갖다 입점해서 넣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쿠팡으로서는 모든 걸 갖다 완스톱 서비스를 갖다 물류를 보관하고 합포장하고 배송까지 또는 반품 회수물류까지 이제 다 해주는 로켓크로스 하다 보니까 판매자들은 쿠팡의 물류센터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이제 수수료율이 좀 부담이 되겠지만요. 근데 이번에 7일 배송 체제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기존에 있었던 기업들, 그 다음에 이커머스의 규모가 작은 기업들, 큰 기업들, 배송 체제에서 아마 대한통운이나 택배회사들의 이쪽으로 지금 이전할 수 있는 물량의 이동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 7일 배송이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물량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움직였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서 지금 7일 배송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 시장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커머스 시장도 상당히 지금 위축된 건 아니지만 매출 규모는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 2023년에 한 227조 원이네요. 제가 기억나는 게 2020년 코로나 시작할 때가 거의 161조 원이니까 70조, 80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거의 한 240조에서 250조 원까지 규모가 커집니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유통시장이 뭐 600조 원이니 700조 원, 600조 원 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유통공연 관련된 오프라인 점포들은 그만큼 축소할 수밖에 없고 그 시장 규모, 사이즈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7일 배송이 시작되면은 택배 기업과 지금 쿠팡하고의 차이점은 쿠팡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앱에서 주문해갖고 앱에서 결제한 거는 쿠팡의 물류센터에 떨어져서 거기서 이제 쿠팡의 물류 현장에서 피킹해서 하포장해서 전국에 이제 캠프 거점으로 와서 이제 쿠팡 풀피멘트 센터에서 CLS 로직 센터 하면 어때요? 물량이 안정적으로 가다 보니까 쿠팡의 배송 영업소장들도 엄청 물량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은 쿠팡은 유통, 물류, 결제, 금융까지 다 지금 컨트롤하고 있어서 쿠팡의 강점 부분은 당연히 올해 뭐 40조 원 이상 매출을 달려가지만 이 부분을 물류기업들이 또 종합물류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어느 정도 갖고 오냐 이 부분이 좀 생명성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택배는 1976년에 시작했고 우리나라 대한통운이 1992년, 93년 한진, 대한통운, 현대택배가 그렇게 시작했는데 기존에는 물량을 받아갖고 자기가 이제 영업가건 집하냐 아니면 배송이냐 여기에 물동량을 창출해야 되는데 고객이 쿠팡 같은 사이트로 들어가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모든 걸 갖다가 유통, 물류, 결제, 반품, 해수물류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TJ대한통운을 포함한 택배 기업들은 같이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영업력 강화하는 데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는 이제 3자 관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번 7일 배송 체제가 성공적으로 진행한다면은 2025년부터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들, 뭐 잘 나가는 기업들 중에는 뭐 쿠팡은 예외적으로 하고 우리가 이제 새벽 배송, 당일 배송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마켓 컬리, 오아시스는 그냥 있던 거점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 외에 조금 힘들었던 건 뭐냐면은 SK 11번가라든가 쓱닷컴이라든가 롯데온 기존의 기업들은 수주 물량이 어느 정도 있었고 주문량이 있어서 물류센터에 들어와서 배송 라우팅에 적정 물량이 있어야 수익 구조가 나오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물류센터 구조 비용보다는 우리나라 수송 배송, 밀집도 배송 비용이 한 50% 이상 되다 보니까 거점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지금 정리해보면은 쿠팡은 이미 뉴욕 상장을 하면서 시드머니를 갖다 창출해서 벌써 지금까지 누적된 게 한 6조, 7조 원 정도 투자 들어갔거든요. 그 인프라 네트워크에 쿠팡은 어느 정도 물동량을 창출하고 또 그 다음에 비용 구조를 갖다가 줄여나가냐, 수익 구조를 올리냐, 이 부분이 쿠팡의 물리 현장에서 지금 강화시켜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많은 질문을 받는데, 박사님, 쿠팡의 풀필멘트 센터는 언제까지 그냥 인력을 투입해서 계속 가야 됩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존을 보면은 2014년에 아마존이 키바 로봇을 인수하면서, 이제 제가 방송 중에도 말씀했지만 중국하고 미국은 우리나라 땅의 100배고요. 그만큼 물류센터나 쇼핑몰이 길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하고 한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밀집도도 높지만은 물류센터가 그냥 층고도 높고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에 기업들이 이제 물류 현장에 아마 인력으로 통해서 많이 하는데 점차 2, 3년 전부터 인구는 줄고 우리나라도 KPI도 중요하고 생산성, 그다음에 효율성, 그다음에 물류의 회전율 이런 쪽으로 기업들이 많이 지금 영향을 지금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서는 물류센터도 회전율 싸움이고 또 물류센터도 빠른 수익구조, 회전율 플러스 수익구조 이 부분이 지금 같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최근에는 또 비용 절감에 대한 게 아주 심각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물류 현장에 짤 수 있는 비용은 쭉쭉 줄여라. 또 기업의 회사 업무에서 불필요한 비용은 줄여라. 또 이제 대외적으로 움직이는 비용도 당분간은 긴축경에 줄여라. 이게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 제조 유통기업이 이 상황이다 보니까 물류기업은 거래 관계에 있어서 더 지금 비용 절감에 더 혁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 같은 경우 7일 배송이 하면 어떻게 되면 좋겠죠. 또 소비자가 만약에 7일 배송을 받는다면요. 저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밀집도도 높지만은 우리나라처럼 집 앞 배송이라든가 빠른 효율적인 이걸 갖다가 택배 갖다 주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배송 밀도나 너무 빨라졌지만은 이 부분을 7일 배송 체제는 이제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영업소장의 근무 일수를 5일로 지금 딱 제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좀 쉬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쿠팡은 이미 이제 시프트를 하면서 도입했는데 지금 택배 기업들은 주요 택배 기업들은 일요일 날 휴일 상태에서 이걸 갖다 어떻게 지금 잘 조합해서 만들어 갈까? 이 부분도 한번 기업 입장에서 또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소비자 관점에서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물류회사, 택배회사, 유통회사 어떤 상관없다. 나는 편리하고 내가 원했던 상품이 내 집 앞에 오고 물건에 하자가 없고 물건에 대해서 고객이라든가 이 어떤 구매 만족도가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장 규모는 자꾸 전환되는 게 뭐냐면은 기업 관점도 중요하지만은 고객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게 빨리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과 2, 3년 사이에 이 부분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상 지금 급 전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커머스에 관련해서 지금 저도 이제 좀 많은 기업들에서 좀 얘기가 들리는 게 팀F하고 팀원 위F 사태에 지금 셀러들이 한 1조 원 이상 미정상금 입수하고 정부도 지원금을 넣고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 한 5위, 6위 정도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수혜받는 건 뭐죠? 결산도 문제지만 이 셀러들도 G마켓으로 갔다, 11번 가로 갔다, 쿠팡으로 갔다 이렇게 분산돼서 또 이동합니다. 물론 이제 알리로도 이동하고요. 그래서 이제 알리하고 이동하는 이 부분에 기업들도 지금 생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장에 CJ 대한통운이나 관련된 기업이 어느 정도 물량을 갖고 올까 이것도 좀 주목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G마켓 하면 스마일 배송이 있었고요. 쓱닷컴, 롯데온, 쓱닷컴은 쓱 원데이 배송을 하는데 기존의 택배사들을 갖다가 많이 선택해서 했는데 2일 배송이 가능한 체제, 네트워크를 이제 택배사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평균 40에서 50%를 CJ 대한통운이 많이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영향이 강화돼서 그쪽으로 택배 기업들이 많이 물량을 가져간다면은 한진도, 롯데도 지금 계속 지금 준비하면서 지금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더 커지면은 뭐 쿠팡이 독주 체제는 이 제동 걸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얘기를 좀 잠깐 하자 보면요. 최근에 이제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에 공격 경험을 하고 있지만은 중국 시장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뭐 2024년 8월 27일인가요? 6일인가 7일 정도에 지금 테무, PDD죠. 핀더더 그룹의 테무가 지금 주가가 폭락했거든요. 그래서 뭐 250조, 60조 알리바바 그룹하고 시가총액이 비슷했는데 알리바바 그룹은 시가총액을 유지했습니다. 근데 PDD 그룹은 60에 70조가 지금 시가총액이 빠졌어요. 즉 중국의 소비 상황이 지금 불경기 상황이고 금융, 부동산 같이 맞물려서 전 세계에 이렇게 파장이 지금 크다 보니까 이 시장이
저가 경쟁으로 글로벌을 공략한다고 했던 어때요? 지금 테무 뭐 지금 매출 규모가 최근에 좋을 때 46조까지 나왔는데 이 테무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시장을 공략하는 중국의 시커머스 여기가 어디까지 지금 영향이 늘까? 그것도 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CJ대한통운은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관련된 물량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요. 이 부분은 계속 뭐 사실 직구 물량만 해갖고 큰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중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미 MB 브랜드라가 국내 가격이 비싸고 또 회전율이 높은 상품들 K베뉴라고 그러죠. 23년 하반기에 진행한 K베뉴를 필두로 해서 지금 달려가는데 최근에 지금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의 한류문화 K 컨텐츠를 활용해갖고요. 또 K 뷰티를 지금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마 24년 9월 중으로 이제 아마 지금 진행할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테무가 이 경우에는 한국에서 여러 가지 하자 상품들이 많이 나오네요. 자전거 장난감에 발암물질이 있다. 또 쉬는 여성 속옷에 발암물질이 있다. 물론 이제 저가 상품을 갖다가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는 아시겠지만은 중국의 생산 라인이나 이 모든 게 일률적으로 품질 경영이 다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품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품들이 하자가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택배 관점에서 보면은 CJ대한통운은 K베뉴 관련해서 K뷰티 아무튼 이번에 7일 배송 체제가 도입돼서 하면은 한국의 택배 기업들도 어떤 돌파구, 어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쿠팡이 해오던 어떤 당일 배송, 새벽 배송은 우리 소비 생활에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택배를 시작했던 대한통운을 필두로 해서 한진, 롯데, 로젠, 우체국 택배 관련된 택배사들 많이 있거든요. 이 기업들도 생존 경쟁에서 지금 더 고객 지향적으로 서비스를 갖다가 지금 CS를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고객은 소비자 관점에서 다양한 주문한 유통기업, 물류기업, 또 물건을 파는 제조기업, 이 셀러들의 역할이 다 중요하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물류기업의 상을 한번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물류기업은 전 세계 어느 국가에 못지않게 상당히 빠른 변화와 혁신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통기업 못지않게 물류기업, 제조기업,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돌파구를 또 찾아야 되니까 한국 도메스틱 시장은 이미 줄어들고 있고, 뭐 이커머스만은 예외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도 공략하면서 크로스 보더 시대에 우리가 직구, 역직구 물량 계속 늘리면서 요즘 수출도 무역 상황은 좀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한국의 위상을 글로벌 시장으로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택배 기업이 벌써 지금 한국 시장에서 92, 93년 했으니까요. 거의 30년 정도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택배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또 한국 유통시장에서 생활 편리형, 생활 밀착형으로 고객한테 서비스 사랑받는 택배 기업으로 지금 계속 발돋움 받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을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해 봤습니다.